가장 기본이 잘 먹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소화가 잘 돼야 모든 일에 이제 기운차고 활기차게 잘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나의 소화불량과 속쓰림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은 직문즉답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위장질환 포함해서 각종 소화기계 불편감 겪고 계신 분들 나이, 성별, 증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교수님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팁업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소화불량의 원인부터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쓰리고 답답하고 소화기관의 문제라고요, 김도영 교수님. 네. 우리 소화기관이 상당히 긴데요. 실제 요 복부 있죠? 배를 보시면 안에 장기, 오장육부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콩팥이나 아마 비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식도하고 위하고 십이지장까지만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를 상부 소화기관이라고 하고요. 하부에 이제 소장하고 대장이 있고 중간에 또 췌장도 있고 담도도 있죠. 모두 다 소화 작용을 돕는 기관들입니다. 심지어 간도 소화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간염에 걸려서 황달이 있는 분, 또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소화불량 증상이 흔하거든요. 이처럼 심지어 입도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입에서부터 그러니까 식도, 위, 십이장, 소장, 대장, 간, 담, 췌 전부 다 소화기관이고 어떤 경우는 씹는 기능이 잘 안 돼서 소화불량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도 크게 보면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을 늘 달고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위가 아픈 게 아니라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 사실 이 소화불량증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증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원인적으로 따져 보면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위염, 위궤양 또는 뭐 위암의 경우에도 소화불량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보면은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 식도염이라는 거는 이제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서 위 점막이 이제 손상을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야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불규칙하게 뭐 폭식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원인적으로는 이제 위에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관략근은 음식이 들어가면 그걸 조여줘서 식도를 역류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연세를 드시게 되면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식도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젊으신 분들도 이런 것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런 것들 증상이 오죠. 그렇군요. 소화불량이 잦다면 나의 식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내시경으로도 안 나온다. 기능성 장애. 잘 못 들어본 말인데 이게 뭘까요, 박 교수님? 네, 이제 소화 불량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질환은 다양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나 대장의 문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 십이지장, 대장을 보는 내시경을 먼저 보게 되죠. 근데 내시경에도 이상이 없고 췌장이나 간, 담도 같이 소화를 관할하는 다른 장기에도 이상이 없는데 나는 더부룩하고 힘들고 속쓰림이 너무 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에 딱 속 시원하게 뭐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굉장히 힘든데 이상은 없다고 하는 즉 기능상의 문제인 거죠. 잘 소화기라는 게 이렇게 관같이 되어 있어서요. 음식이 들어갔을 때 들어올 때 딱 열리고 나갈 때 딱 막히고 이런 게 잘 조화롭게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기능의 이상이라고 해서 기능성 소화 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자꾸 증상이 생긴다. 그럼 우선 오셔서 위장관이나 또 복부 CT 같은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우선 한번 검사를 하시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생활 습관 중에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감정 다스리는 거 이런 것들에 이상이 있을 때 잘 맞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소화기 증상은 체력이 떨어지면 가장
가장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유로든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장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증상이 너무 심각한데 스트레스성이에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성 장애로 오는 이런 것도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교수님? 네, 또 다른 원인도 있겠죠. 우선 근본적으로는 갑자기 증상이 생길 때는 스트레스성으로 생각합니다. 네. 특히 네. 요새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인적으로 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감정을 조이고 맞아요. 장기를 조이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장은 이렇게 확 조이게 돼요, 위장관이.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내인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앉아서 계속 일을 한다던가 하는 각성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발동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위 운동을 저해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기는 위의 증상이나 장애 증상의 원인이 되는 거는 맞고요. 네네. 그 이외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종류가 조금 소화하기 힘든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밀가루 라면. 같은 음식, 네, 그 국수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빵이나 떡같이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위에서 저류되다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그 이전에 이미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연세 드신 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분들 사실 이런 음식 먹기 어렵고 잘 안 드세요. 그런데 이미 체력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먹는 건 조금 줄여 드셨는데 조금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집안일을 많이 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몸은 지방을 끌어내서 쓰게 되는데 이때 케톤이라는 게 생겨서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를 힘든 일을 하면 배가 고프고 뭐가 그렇죠. 기름진 음식이 먹고 네. 싶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이런 게 나오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움직임부터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먹는 거를 늘리시게 하는데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은 열량이 적은 거, 야채 같은 걸 너무 과하게 드시고 육류나 지방질이 너무 적게 드셨을 때도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네, 잠을 잘 못 잘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막 뭐가 땡겨요. 그런데 이럴 때 먹고 나면 꼭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경우네요. 네, 같은 원리죠. 사실은 잠을 안 자게 되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부르는 성분이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를 먹게 되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몸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잘 따져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병의 2차 증상, 숨어있는 다른 병의 영향일 수도 있다. 이 숨어있는 병이란 게 뭘까요, 교수님? 네. 생각보다 그 다양한 질병들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데요. 소화가 안 돼서 위내시경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다른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담도 질환이 있을 때 이 쓸개즙이 지방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인데 네. 담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소화불량을 느낄 수 있고 또 소장 질환이 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변비만 있어도 사람들이 소화불량을 느낍니다, 실제로. 또 아까 간 질환도 말씀드렸지만 급성 간염에 걸려서 황달이 있고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 소화불량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간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화기관, 다른 소화기관뿐 아니고 다른 장기, 심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심장 질환이 있어서 심부전에 있으면은 네. 장에 우열이 생기거든요. 장이 붓기 때문에 역시 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서 소화 불량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화 불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른 기관의 이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그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못 하시면 진짜 걱정되거든요. 근데 다른 병이 있으면 소화불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되면 이게 다른 병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모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의 주식인 밥이 소화 흡수가 가장 편한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밥을 잘 먹다가 밥 먹기가 힘들고 계속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게 수개월 지나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검진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